윈칠 프로덕트 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쉐어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제품입니다. 쉐어포인트는 웹 기반의 공유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공유 환경에 접근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프로덕트 포인트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프로덕트 포인트의 초기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쉐어포인트의 문서 공유와 같은 기능과 제품, 카탈로그 같은 탭을 통하여 프로이 와일드 파이어와 기타 캐드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쉐어포인트의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쉐어포인트의 기능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신 화면은 쉐어포인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서 라이브러리를 상속받은 공유 문서 웹 파트입니다. 공유 문서 웹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 문서나 기타 문서들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등록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메뉴의 탭에서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등록하거나 업로드를 통해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인데요.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로컬에 있는 파일들을 쉐어포인트의 쉐어 공유 폴더로 복사하는 것만으로 문서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하는 방법 세 가지를 차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새 문서를 클릭하시고 워드 프로세서가 뜨게 되는데요. 이 워드 프로세서에 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서를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쉐어포인트에서 제공하는 공유 폴더에 문서를 저장할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문서의 이름을 지정하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이 문서는 로컬 폴더가 아닌 쉐어 폴더를 통하여 쉐어포인트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서가 저장이 되었군요. 다음은 업로드를 통한 방법입니다. 업로드를 통한 방법은 이미 만들어진 문서를 로컬 폴더에 가지고 계실 때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쉐어포인트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업로드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씩 올리는 방법과 여러 문서를 한꺼번에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문서의 방법은 대동소이하므로 문서 업로드 하나씩 올리는 문서 업로드 방식만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업로드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업로드할 로컬 문서를 찾을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찾아보기를 통하여 업로드할 로컬 문서를 찾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문서에 메타 정보를 넣는 입력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메타 정보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쉐어포인트가 제공하는 쉐어폴더에 직접 문서를 복사함으로써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작업 메뉴를 통하여 윈도우 탐색기로 열기를 클릭하시면 쉐어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쉐어폴더가 탐색기 창에 뜨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가지고 계신 로컬 폴더에서 등록하고 싶은 파일들을 카피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
쉐어포인트 공유 문서 게시판에 문서가 등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ATO 트레이닝이라는 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의 속성에 주제라는 곳에 Getting to Technical Closer라는 값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설정된 값이 메타 정보로 자동으로 매핑되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를 등록하는 방법을 시연하였는데요. 이번에는 문서의 메타 정보의 속성들을 확장하는 방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어포인트의 웹 파트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속성들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유 문서의 속성들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통하여 공유 문서의 문서 라이브러리의 설정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열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문서의 메타 정보들이 지정된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존의 사이트에 만들어진 열을 이곳에다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어떤 기업에서 기한이라는 속성이 문서의 메타 정보로 필요하다면 기한이라는 정보를 클릭하시고 추가하시면 쉽게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한이 문서의 메타 정보로 잘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한이란 필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한이란 필드를 속성 필드를 추가한 후에 문서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기한이란 필드를 이제부터 넣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문서를 하나 업데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서를 만들면서 제목을 놓지 않았는데 제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라는 날짜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칸이 나와 있군요. 네, 이렇게 기존에 관리되지 않던 기한이라는 정보를 새로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문서 등록을 통하여 쉐어포인트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쉐어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일정이나 작업, 팀 토론과 같은 기능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정 기능 같은 경우에는 MS 오피스의 아웃룩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력에 자신의 일정을 게시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게시된 일정은 홈 탭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업 탭이 있습니다. 작업 탭에서는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에 대해서 상태와 우선순위와 기한 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작업을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등록 페이지에서 작업의 내용을 적으시고 게시를 하시면 작업 내용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팀 토론이라는 게시판을 제공하는데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팀원들의 생각들을 모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홈사이트에 있는 기본 기능들을 이용하여 쉐어포인트의 기본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윈칠 프로덕트 포인트는 쉐어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제품입니다.
쉐어포인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 쉐어포인트가 제공하지 않는 프로이 도면 및 기타 도면들을 공유하는 방법과 그러한 도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자연스럽게 연동하여 게시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웹파트의 형태로 제공되는데요. 프로덕트 포인트의 OOTP 화면은 이러한 웹파트들을 구성한 제품과 카탈로그라는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파트들은 사용자에 의해서 배치나 디스플레이되는 속성들을 자유롭게 꾸미실 수가 있는데요. 프로덕트 포인트는 기업 환경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제품 사이트의 구성을 내용을 통해 프로이 데이터와 오토캐드 데이터가 게시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사이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사이트를 열게 되시면 좌측에 이 사이트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 리스트업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서, 목록, 사용자 및 그룹에 관련된 기능들이 PTC에서 제공하는 제품 사이트의 기능들입니다. 먼저 문서 사이트에 있는 상호제품 위키는 쉐어포인트의 위키 기능을 확장한 것이고요. 상호제품 문서는 쉐어포인트의 문서 기능을 확장한 것입니다. 목록 아래 새 메뉴, 고객 제품 문제점 목록은 PTC가 기업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객 정보와 제품 정보, 문제점 목록을 쉐어포인트 확장 방법을 이용하여 추가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정보들은 쉐어포인트의 확장 방법을 이용하여 손쉽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 있게 보시고 싶은 부분은 아마도 캐드 데이터들이 관리되어지는 제품 웹파트의 모습일 텐데요. 시연을 통하여 제품을 등록해보고 기존의 캐드 데이터들을 복사하여 신제품 개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웹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웹파트를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한 시나리오를 진행하기 위해서 신제품 개발을 위해 관리될 데이터들이 담길 공간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제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는데요. 이러한 제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나 자전거의 한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에 안장만을 생산한다면 자전거 안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자전거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시연을 위하여 미리 만들어진 자전거의 풀 모델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풀 모델에서 안장 부분의 파생 제품을 제품으로 등록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하여 시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제가 시연을 위해서 올려놓은 자전거 풀 모델의 제품 페이지입니다. 이 제품의 속성들을 보면 이름, 번호, 설명, 기본 어셈블리, 유형 제품 라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속성들 역시 기업 환경에 맞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웹파트는 PTC에서 제공하는 부분이지만 제품의 웹파트 역시 쉐어포인트를 기반으로 하여 확장하였기 때문에 손쉽게 확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잠깐 제품의 속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품 페이지로 돌아가겠는데요. 제품의 초기 웹파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문서에서 보셨던 것처럼 설정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정 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의 정보를 확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설정 페이지의 목록 설정 메뉴를 통하여 제품 설정에 대한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품 웹파트에는 제품이라는 콘텐츠 형식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품이라는 콘텐츠 형식을 찍고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제품 정보 보기에서 나타났던 속성들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기존 사이트나 목록에서 열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품의 시작 날짜를 속성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제품 사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시작 날짜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타크루즈의 속성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짜가 역시 추가되었습니다. 윈칠 프로덕트 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웹파트 역시 쉐어포인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제품 웹파트는 쉐어포인트 기반을 확장하는 것 외에도 구조보기와 부품 목록과 같은 쉐어포인트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조보기란 프로이 데이터의 근본적인 성격에 기인한 것입니다. 프로이 데이터는 제품의 구성 정보를 스트럭처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요. 구조보기에서는 등록된 프로이 캐디 데이터의 스트럭처 구조 정보를 화면에 그대로 보여줍니다. 구조보기 뷰 안에는 미리 보기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등록된 캐디 데이터들의 뷰어블 파일을 썸네일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미리 보기를 통해 쉽게 캐디에 대한 대략의 정보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캐디 데이터가 비주얼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자로 된 속성보다는 이러한 뷰어가 작업자들에게 캐디 데이터에 대해 접근을 더 빠르게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리 보기 기능은 썸네일 미리 보기 기능 이외에도 PTC에서 제공하는 뷰어 제품인 프로덕트 뷰 제품과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기 박스안을 클릭하시면 해당 캐드 도면의 뷰어블 파일을 PTC에서 제공하는 프로덕트 뷰어를 통하여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뷰의 기능은 단순히 3D 데이터의 형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협업을 위하여 마크업을 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크업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의 전체 지름을 재었는데요. 반지름을 재었는데요. 일반 사용자가 이 지름을 늘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마크업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마크업은 저장 버튼을 통하여 서버에 저장될 수 있는데요. 관련된 마크업 정보를 해당 부품에 연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관된 데이터를 설계자가 작업을 위해서 들어왔을 때 속성 정보로부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직접 클릭하셔서 프로덕트 뷰로 여시면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자는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설계의 내용을 고칠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기존에 관리되던 산타크루즈의 자전거 풀 모델 중에서 안장 파생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안장 파생 제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엔 현재 관리되는 캐디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요. 자전거 풀 모델로부터 안장 파생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안장 부분만 복사해서 이 제품 탭 안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산타크루즈의 제품 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품의 구조 보기를 열고 제품의 구조 중에서 안장 데이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군요. 이 데이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 입력해야 할 기본적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어떠한 항목을 복사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원본 위치에 있는 모든 구조를 복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새로 된 복사 항목 캐드들은 새로운 번호들을 가질 수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번호를 자동 생성해서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번호에 접두사 또는 접미사를 추가하여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번호를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기존의 번호에 접두사 또는 접미사를 추가하여 기존 번호를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이 아세이 시트 ASM에 대해서 2009라는 접미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위치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 두었던 안장 파생 제품 개발이라는 제품 안에 이 캐드들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될 위치를 지정하시고 나서 복사될 데이터를 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요. 관련된 드로잉이나 관련된 연관, 보기 가능 항목 등을 함께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복사 이유를 적어두시면 나중에 복사한 이력을 확인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적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관련 캐드들이 해당 위치로 복사되게 됩니다. 관련 캐드들이 해당 위치로 복사되어 구조 정보가 디스플레이 되었습니다. 안장 정보만 이 제품 탭에서 관리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탭을 통하여 전체 자전거의 개발이 아닌 안장 부분에 대한 파생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장 파생 제품 개발에 오토캐드 데이터를 등록하고 프로덕트뷰에서 이 데이터를
확인하는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데이터는 업로드를 통해서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관련된 오토캐드 데이터를 로컬에서 찾아서 첨부하고 등록하시면 오토캐드 데이터 형태로 인식되어 저장이 됩니다. 이 문서를 프로덕트 뷰에서 보기 위하여 보기 뷰를 바꿨는데요. 모든 문서 보기 뷰에서 오토캐드를 찾아서 프로덕트 뷰에서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등록된 오토캐드 데이터가 프로덕트 뷰에서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이와 프로덕트 포인트가 연결되어 프로이에서 작업한 캐드 데이터를 프로덕트 포인트 서버로 등록하고 또 프로덕트 포인트에 등록된 캐드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검색하여 로컬에서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와 프로덕트 포인트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프로덕트 포인트 클라이언트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덕트 포인트의 다운로드 주소로 접속하시면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연을 위해서 먼저 프로덕트 포인트 클라이언트 매니저를 등록하였고 실행시켰습니다. 프로덕트 포인트 클라이언트 매니저를 실행시키게 되면 시스템 트레이에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프로이를 프로덕트 포인트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의 프로덕트 포인트 서버를 등록하는 작업은 프로이의 툴즈 메뉴에서 가능한데요. 툴즈의 서버 매니저를 클릭하시게 되면 프로덕트 포인트 서버를 등록할 수 있는 서버 관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서버 메뉴를 다시 클릭하시고 레지스터 뉴 서버를 하게 됩니다. 임의의 식별하는 이름을 주시고요. 서버의 위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덕트 포인트 서버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프로덕트 포인트 서버가 등록이 되면 좌측에 보이시는 메뉴에도 프로덕트 포인트가 등록되어 있음이 표시가 되고 하단에 보이시는 메뉴에서도 프로덕트 포인트 서버와 연결되었다는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프로덕트 포인트 서버를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프로덕트 포인트 서버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프로덕트 포인트 서버에서 보였던 제품과 카탈로그 사이트가 저장소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제품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는 우리가 아까 만들어 보았던 제품들이 폴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프로이의 탐색기에서 탐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장에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로부터 안장에 관련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안장 데이터에 대하여 제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열었기 때문에 이 모델은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수정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버에서 이 모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잠금 장치 표시도 나타나 있지만 상세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의 상세 정보에 보면은 제가 이 안장 정보에 대해서 잠궜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잠긴 모델은 다른 사람이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모델을 저는 지금 프로이를 닫았습니다. 프로이를 닫은과 동시에 잠금은 해제되었습니다. 잠금이 해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 보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잠금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프로덕트 포인트는 CAD 협업을 위해 잠금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잠금 기능이란 자신이 수정하고 있는 모델을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잠가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CAD 데이터가 망가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덕트 포인트에서 제공하는 프로이 데이터의 변경 이력 관리와 상태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 싶은 제품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델을 변경하기보다는 저는 여기서 이 시트 아세이에 사용된 파라메타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메타 탭을 클릭하게 되면 시트 아세이에 사용된 파라메타들이 리스트업 됩니다. 이 중에서 디스크립션 내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립션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바뀐 내용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내용이 저장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내용이 저장되었고 버전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의 모델 작업이 다 완료됐다가 보고 이 모델의 상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를 바꾸는 창에서는 관련된 모든 제품을 바꿀 수 있도록 화면이 뜨는데요. 한꺼번에 릴리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릴리즈 되면서 버전이 모두 8.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포인트는 이 외에도 보고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포인트의 보고서 기능은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메뉴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능들 외에 보고서 기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기능들 중에서 버전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에 바뀐 이력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보고서 기능 중에 사용 위치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선택한 부품이 사용되고지는 어세이 부품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윈칠 프로덕트 포인트에는 변경된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내거나 변경된 이벤트에 대한 알림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알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기능은 특정한 캐리 도큐먼트나 문서가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된 당사자에게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변경된 이벤트에 대한 종류를 찍고 변경된 내용을 보내는 방법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변경된 내용을 바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링크를 포함한 이메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포함한 이메일 기능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URL을 가진 이메일 보내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관련된 사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이메일을 통하여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 보내기 창에서 관련된 변경이 있는 URL을 포함한 내용을 작성하시고 보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변경된 사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관련된 사용자는 이 메일을 받고 이 URL을 통해서 변경된 내용을 서버로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내용을 직접 보낼 수 있는데요. 변경된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로컬에 저장을 한 뒤 이 내용을 다른 방법을 통하여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에 첨부하거나 혹은 FTP를 통해서 전송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품 사이트의 제품 웹파트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품 사이트에는 제품 웹파트 외에도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일정 관리 기능과 제품에 관련된 문제점을 관리할 수 있는 문제점 목록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안장 조립 불량에 관련된 문제점을 하나 등록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담당자가 지정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매니저 1이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니저는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자에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설계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캐디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캐디 데이터와 연관지어서 함께 관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사이트에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카탈로그 사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 사이트에는 제품 사이트에서 사용되었던 제품 웹파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점은 좌측에 보이시는 폴더로 구성된 구조화된 뷰인데요. 이 폴더로 구성된 구조화된 뷰는 표준 부품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폴더를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폴더를 통하여 표준 부품들을 더욱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데요.
윈칠 프로덕트 포인트 1.0의 기본 데모 로드셋으로는 기계와 소프트웨어, 일반 전기와 같은 기본 데이터들을 로딩해 놓았습니다. 워셔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셔의 표준 부품들의 리스트입니다. 역시 제품 웹파트가 사용되어 있고요. 제품 웹파트에서 사용됐던 모든 기능들을 카탈로그에 워셔 폴더 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카탈로그의 모든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윈칠 프로덕트 포인트 1.0의 기능들을 간략한 데모를 통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출시된 1.0 버전 이후에는 더 많은 종류의 캐드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윈칠 프로덕트 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쉐어포인트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앞으로 캐드 데이터의 협업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장 데이터에 대하여 제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열었기 때문에 이 모델은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수정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버에서 이 모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잠금 장치 표시도 나타나 있지만 상세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의 상세 정보에 보면은 제가 이 안장 정보에 대해서 잠궜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잠긴 모델은 다른 사람이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모델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프로 2를 닫았고 잠금은 자동으로 해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포인트는 협업을 위하여 캐드 데이터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중복으로 변경되는 이를 막기 위하여 잠금이라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